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최초 양산 계획을 40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양산 대수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던 숱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2026에서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국방연구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지만 이날 방위사업추진위는 2026에서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대로 초도 양산 대수가 확정되고 카이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최근 태국이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안달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높아지고 있는 KF-21 태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KF-21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보고 간 것도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원 입원함과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에 커다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을 만드는 카이가 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카이는 최근 방한한 수틴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고 태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카이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0 2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그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태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냐로 고민 중인데요. 이런 태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이는 태국이 추가 주문한 고등운전기 T-50을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T-50 계열 경공격기 FA-50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유지비용 보수비용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라고 자랑했습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FA-50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금 노후화된 F-5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이었습니다. 태국의 F-35를 팔 경우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카이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가격을 배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계 공군력 3위인 중국군이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사려는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017년 배치된 중국의 전투기 제니-10이 아직도 공중급유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KF-21이 고난도 기술인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한국의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자 중국산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산 FC-30이 언제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한국의 빠른 개발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한 모의 전투에서 태국 공군의 영대사 참패했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공군과 전투기의 실력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은 2017, 2018, 2019년에도 합동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젠10A, 젠10C 등 중국산 전투기의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국이 한국의 FA-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이외에도 이 사업을 흠집내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KF-21 흠집내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21의 블록원 양산분을 20+20으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의 성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게재했습니다. KF-21이 본래 예상대로 40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으로 양산하기로 된 것은 KF-21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주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식의 가시돋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KF-21 양산 사업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방사청은 추가 검증을 하더라도 40대 양산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나눠서 양산하는 것뿐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의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고등운전기 T50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제조 및 설계의 20%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 허구입니다. 고등훈련기 및 공격기로 쓰이는 기종은 한국의 TA-50이지 T-50이 아닙니다. 심지어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의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놀랍기 그지없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이 몫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와 UAE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폴란드와 UAE는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는 마치 KF-21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마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준 내용을 기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 매체만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공동개발 자료를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을 깎아내리는데 동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 역시 KF-21이 블록 1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국방연구원이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해 인도네시아도 프랑스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나 자카르타도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양산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와 잇따라 무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톤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도 못 주는 나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2척을 산 것입니다. 스콜펜 이볼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전지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프랑스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독점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에 틈새를 파고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본 것이라 아직까지 그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잠수함을 사고도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번이나 신뢰를 어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손절을 부르는 행태에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